허승규의 뉴스 농장.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3개월 만에 허승규의 뉴스 농장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정치 분위기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비호감 대선이란 말도 있고 또 정치 이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즐겁게 정치 이야기를 해보고자 오늘 분위기를 쇄신하는 예능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에 우리 활동가 분을 모시고 2021년 연말 예능 총결산을 통해서 우리 다시 즐겁게 정치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사무국장인 김범일 사무국장을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에서 옆에 계신 허승규 대표님을 모시고 일하고 있는 김범일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지인분들에게 이 뉴스 농장을 보여드렸는데 하나같이 그분들 말씀이 오프닝이 너무 길다. 네, 오늘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예능 박사님 모시고 예능에 무지한 제가 2021년 한 해 정치가 아닌 예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7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유재석입니다. 국민 MC. 그렇죠. 유재석이라는 이 인물이 키워드고 제가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부제는 시작은 늦어도 끝이 없다. 시작은 늦어도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대표님도 유재석은 아시죠? 알죠. 저희 대표님이 워낙 미디어와 좀 친하지 않으셔서. 맞아, 예능에 무지한데 유재석 씨는 제가 또 오랫동안 청소년기 때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느낌표. 그럼 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책을 읽읍시다. 그 와중에 고른 게 교양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 무한도전. 무한도전. 역시 무한도전. 유재석은 무한도전이죠. 해피투게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투. 현재 지금 우리 유재석 선생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격리 중이신데 그래서 SBS랑 KBS 연예대상에 참가를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MBC 연예대상 참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유재석 선생님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대표적인 슬로우 스타터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대기만성형. 그렇죠. 늦게 입문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스토리의 표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재석 하면은 떠오르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무한도전도 있었고 런닝맨도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해피투게더 같은 것도 이제 다 종영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2021년 유재석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유퀴즈. 맞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과 놀면 뭐하니라고 볼 수 있는데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MBC의 간판 예능으로 자리를 잡았고 유퀴즈 온 더 블럭도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시청률이 안 좋았어요. 특히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은 혹시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혹시 어떤 편 보셨어요? 자세히 기회가 나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가 무한도전 종영 이후에 MBC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에 무한도전 종영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음악 예능 몇 개 하고 말아먹다가 놀면 뭐하니가 런칭했을 때 시청률이 정말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 당시에 했던 놀면 뭐하니가 이렇게 카메라를 김태호 PD가 카메라를 막 연예인들을 주면서 릴레이 카메라 형식으로 오늘 하루는 뭐 A라는 연예인이 자기를 찍고 그 카메라를 누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맷을 계속 바꿨지만 시청률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뭘로 시청률이 잘 나왔냐면 유산슬. 유산슬 혹시 아세요? 유산슬 들어갔습니다. 뭔데요? 이효리 씨랑 같이 아닌가? 그거는 환불원. 네, 화물 원정대. 유산슬은 이제 유재석의 부캐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데 이제 트로트 가수를 불러요. 트로트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튼 유산슬 캐릭터로 좀 뜨고 나서 아까 얘기하신 건 환불 원정대. 그 다음에 뭐 MSG 워너비 하면서 놀면 뭐하니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놀면 뭐하니 시청률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MBC 간판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유재석은 전형적으로 슬로우 스타터다. 왜냐면 그의 인생 자체가 좀 이래요. 유재석 선생님이 혹시 KBS 공채 몇 기인지 아십니까? 90년대 초반? 맞아요. 네. 그 유명한 황금 라인 7기입니다. KBS 공채 7기. 그 동기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금 라인 공채라는 얘기 하지만 정말 원조 황금 라인이 공채 7기거든요. 김국진, 박수홍, 김용만, 남희석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만 있었는데 그때도 유재석은 무명이었어요. 약 10여 년 정도 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형들이랑 놀면서
그 클럽에 방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유재석 씨가. 그런 자전적인 얘기를 노래로 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10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끝내고 혹시 공포의 쿵쿵따라고 아시죠? 아, 알죠. 예, 그 강호동 씨랑 같이 강호동 했던, 씨랑. 이휘재 씨랑 했었던, 그때부터 인기를 얻더니 뭐 엑스맨이라든가 동고동락도 아세요? 아, 동호동로 알죠. 즐겨봤습니다. 목표 달성 토요일. 그렇죠. 그러면서 유재석이 입지를 다지고 드디어 그 국민 MC 반열에 오르는데, 그 동안에도 매우 그 저조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인기가 없던 시절을 보내다가 정말 명실상부, 그러니까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코미디언으로서 누리는 1등, 그 코미디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인 걸 떠나서 그냥 연예인 통틀어서 유재석이 갖고 있는 입지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늦게 시작하지만 끝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간다. 아, 우리 녹색당에 가야 할 길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당원들이 이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의 무명이시기. 아, 저는 아, 10년의 무명, 우리 창사분이 10년 지났잖아요. 지금 무명이잖아요. 네, 우리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했던 프로그램이 다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유재석이 말아먹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제가 일요일이 좋다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런닝맨이 지금은 정말 SBS 간판이기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 한류의 중심이긴 한데, 런닝맨 전에 유재석이 말아먹은 게 뭐가 있냐면 하자고, 옛날 TV, 기승사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환 씨랑 윤종신 씨 데리고 재미없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청률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때는 예능 시청률이 잘 나오던 시절인데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3%가 안 됐나요? 안 됐죠. 아, 정말 그러니까 막 포맷을 2달에 한 번씩 막 바꿔요, SBS에서. 근데 SBS가 유재석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런칭된 게 런닝맨이거든요. 여러분, 런닝맨도 초창기에는 엄청 재미없었어요. 제가 런닝맨 1화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송중기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이렇게 옷에 걸어놓은 다음에 그 옷을 입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옷걸이에 옷을 걸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게 사람이 옷을 입으면 좀 우스꽝스러워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 네. 상태에서 뭐 달리기 경주하고 막 이런 재미없는 것만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유재석이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몸 쓰고 레크레이션 하는 걸. 그러니까 SBS에서 유재석을 믿어준 거죠. 그래도 유재석이니까 믿어보자. 그러니까 런닝맨도 초창기 잘 안 나오다가 거의 조명 직전까지 갔다가 태국 특집 이후로 인기를 구가하면서 한류의 중심에 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를 믿어줬던 PD들은 결국에는 빛을 본다 이거죠. 유키즈 온더 블럭도 시즌 1 때는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유키즈 온더 블럭에 게스트로 그동안 누가 나왔냐면 아이유,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 막 정우성, 신민아 이런 분들이 유키즈에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예능엔 토크쇼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가 안 나오죠, 라스에는. 근데 유키즈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키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탑 토크쇼가 됐거든요. 근데 유키즈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3는 지금 시즌 3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눈부신 도약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믿어준 거죠. 유재석이니까 믿어보자. 그 초창기에는 정말 죽을 썼어요. 둘이서, 조세호랑 둘이서. 유키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루 씨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신기루 씨. 신기루 씨. 신기루 씨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네. 그 이용진의 터키즈에서 대박이 나면서 그 아이코스의 대명사. 그래서 유키즈도 마찬가지로 유재석의 어떤 그 눈부신 도약에 대해서 보여준다 해서 올 한 해도 역시 유재석이 한 해였다. 시작은 늦어도 끝이었다. 네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오랫동안 가면은 나중에 빛을 발한다는. 아, 그리고 저 또 여기서 또 한마디 네. 또 제가 예능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유재석 선생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유재석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위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를 존경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재석 그 초창기에 신인상 받은 거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장면이. 그 최승경 씨랑 같이 상 받았을 때 유재석이 그 주머니에 손 넣고 굉장히 건방지게 상 받은 걸로 또 화제가 됐던 옛날 자료가 있어요. 그 당시 유재석이 나중에 증언했던 건데, 자기는 더 좋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 굉장히 건방졌었다. 하지만 그게 10년간의 무명 생활 동안 자기가 한 번만 대박이 나면은 자기는 정말 겸손하게 그때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맨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진짜 그는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성찰을 하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면을 10년 동안 유지했더니 그의 인격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선도 10년이면 인격이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 된다 생각해요. 유재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유재석을 위선적이라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는 확실히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초반에 비해서. 근데 그 위선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거의 흠이 없는 연예인으로 유명하죠. 미담 제조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유재석에 대해서도 좀 많은 교훈을 얻고 막 그렇습니다. 그 많은 또 정치 지망생들이 참고할 만한. 저는 그래서 스스로의 사례가 인격을 계속 그렇게 연마하다 보면은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편이에요. 네, 우리 유재석 선생님을 본받아서 우리 좋은 정치 리더십도 많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중에 2번째 키워드. 네,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좀 지어봤는데요. 부제는 이런 겁니다. 지상파 여성 단독 진행 예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뜨고 있는 여성 예능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분들입니다. 말씀드릴 여성 예능인들은 보통 유튜브에서 각광을 받는, 물론 이제 지상파에서도 각광을 받지만 단독 진행은 어렵거든요. 사실 여성 예능 MC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몇 개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집단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네 분을 좀 라이징 스타로 골라봤습니다. 네 분의 라이징 스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의 추 선생님입니다. 아, 추는 알죠. 아, 추 알아요? 우리 기후위기 비사행동에서 추의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구를 지켜 추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현재 한 92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엄청나죠. 또 메가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이달의 소녀는 이제 블록베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소 규모의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했던 12명의 걸그룹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의 소녀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떴어요. 매달 한 분씩 데뷔를 해서 12명이 데뷔를 했어요. 1년 정도. 그럼 12월 선수는 가장 늦게 데뷔했죠. 네. 그래서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컨셉이 지독한 컨셉의 이 그룹인데, 뭐 어쨌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하지만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이 추라는 멤버가 있는데 본명이 김지우시고 청주 출신인데요. 이 추라고 하는 분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추라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여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예능에서 활약을 하다가 짠내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짠내 투어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연예인들끼리 여행 가는 프로그램인데 그 짠내 투어에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얻다가 짠내 투어에서 조금 인기를 얻고 나서 2020년 말에 달리는 사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달리는 사이라고 이제 여성 아이돌 분들이 나와서 진짜 달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달리는 프로그램. 진짜 달려요. 좋은 경관 좋은 데서 막 달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막 나와요. 한이, 뭐 선미 이런 분들, 청아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추가 마지막으로 막내로 합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케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기를 구가하고 결정적으로 놀면 뭐하니에 동고동락 특집에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구를 지켜주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단독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 떠오르는 여성 단독 예능인으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아이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녹색 생태 이달의 소녀 가미에서 곡 아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잘 몰라요. 전 지구를 지켜추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기후위기 아주 열심히 지구를 지켜주가 시즌 1 때는 계속 환경 관한 이슈를 다루는데 지금 시즌 2에는 꼭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컨셉으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라이징 스타 4명 중에 한 명인 추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네. 다음 스타는 누군가요? 두 번째 라이징 스타, 사실 라이징 스타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이영지 씨입니다. 고등 래퍼. 고등 래퍼 3의 우승자이고요. 이분은 정말 극강의 텐션을 보여주시는, 흥이 많고, 그러니까 본업을 잘하기 때문에 랩을 우선 잘하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팬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예능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발굴단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유튜브 채널의 하위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니까 이게 독립 채널로 따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발굴단에서 대박이 났다가
그 다음에 런닝맨이 한번 게스트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 씹어먹어요. 그 런닝맨 멤버들을. 그래서 유재석이 너무 막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유재석이 원픽을 당해서 올해 2021년에 요것도 좀 시청률이 안 나오긴 했는데, 유재석 선생님이 해피투게더 이후에 1년 만에 KBS 예능을 컴백을 하시는 게 프로그램 이름이 컴백홈이에요. 컴백홈. 유재석, 이용진, 이영진 세 명이서 예전에 연예인이 살았던 집에 찾아가서 지금 그 살고 있는 일반인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이용진은 터키즈. 그쵸. 그 네. 터키 그 아. 자 마야주인 못 찾겠지. 그 이용진 씨 나와서 하는 건데, 요거에서 이영진 씨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시청이 잘 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놀면 뭐하니 동고동락 집에 또 나옵니다. 이분도 그 큐랑 같이. 그래서 거기서도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차린 건 없지만이라고 하는 차린 건 없지만 유튜브 채널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실제로 이영지 씨가 자기 집에 연예인들을 한 주 한 주 불러서 본인이 음식을 해줍니다. 근데 정말 재밌어요. 차린 건 없지만. 그래서 이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채널을 보면 이영지라고 하는 예능인이 얼마나 대단한 예능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지 선생님도 제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꼭 꼽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영지 선생님을 제가 처음 찾아봤는데 바로 팬이 됐어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 대형 유튜브 채널 중에 피지컬 갤러리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피지컬 갤러리 몰라요. 네. 그럼 혹시 그 김계란 씨 아세요? 김계란 씨? 계란은 압니다. 먹는 거 말고 알아요? 몰라요. 그 빡빡이 아저씨 몰라요? 빡빡이 아저씨?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아무튼 그래요. 정말 정치밖에 모르시는 정치밖에 분이구나. 몰라서 제가. 그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대형 채널이 있는데, 그 김계란 선생님이 하시는 그 지금 몸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 거기에 이영지 씨도 나오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피지컬. 네.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지 씨가. 네, 우리 주목하겠습니다. 고등 래퍼 이영지 선생님 이어서 그럼 세 번째 라이징 스타 누군가요? 저는 이분은 감히 라이징이란 치고를 빼고 2021년 가장 훌륭한 연예인을 꼽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연예대상 받을 수 있는. 저라면 연예상 줬어요. 이분. 네. 제가 만약에 방송국 사장님이 이분한테 예능 대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러블리즈의 이미주 선생님입니다. 옥천소녀. 옥천 여신이라고 불리죠. 옥천 여신. 예, 소녀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네. 예능에서 옥천 여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주 선생님은 진짜 최고예요. 그냥 수식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러블리즈라는 그룹도 원래 좋아했었는데, 러블리즈가 올해 해체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3세대 걸그룹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죠. 혹시 아이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대표님? 제가 90년대 아이돌을 좀 알고요. 90년대 아이돌이 있었어요? 1세대. SES? 네, SES 팬이었어요. 그 이제 3세대 걸그룹은 보통 우리가 여마 트랩이라고 합니다. 여마 트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마 트랩을? 몰라요. 여자친구, 네. 마마무,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들어봤어요. 여기에 오마이걸, 그 다음에 러블리즈를 합치거든요. 그 3세대 걸그룹이에요. 근데 이게 7년차가 되면은 보통 걸그룹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해체를 하거나 다른 소속사로 옮기거나. 왜냐면 보통 아이돌들 계약을 할 때 7년까지가 마지노선이거든요. 7년이 되면은 보통 해체를 해요. 그래서 올해 여자친구도 해체를 했고 러블리즈도 해체를 했어요.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그 해체한 러블리즈 멤버들 중에 이미주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러블리즈 활동 당시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그 훌륭한 가창력과 댄스 이런 것들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올 한 해를, 작년부터 좀 떴긴 했지만 그런 한 해를 좀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여담인데 러블리즈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러블리즈라는 그룹은 이제 울림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러블리즈 선생님들의 가사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아요. 데스티니라는 곡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래 아실 텐데 들어보면은 뭐 들으면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사가 지구과학 가사예요. 지구과학이요? 네. 그 고등학교면은 그 아이돌이 지구과학? 부르는 노래인데 가사가 아. 지구과학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달이에요. 달.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지구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구가 또 짝사랑하는 건 태양인 거죠. 그래서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데스티니, 날 끄는 그래비티, 중력이죠. 그래서 나의 하루는 너의 한 달이다. 뭐 이런 거. 야, 공정과 자존을 가지고. 제가 문과 출신인데 네네. 이런 노래 알았으면 과학에 더 흥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막 가사가 정말 네. 문학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구에서 파도,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납니까? 중력의 달의 인력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걸 가사에 녹이는 거죠. 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파도가 불어 좋겠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이렇게 정확히 일직선으로 가리면은 금환일식이라고 해서 네, 일식. 일식인데 금환, 금반지처럼 이렇게 고리 모양의 일식이 생겨요. 네. 그걸 또 가사에 녹여냅니다. 금반지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가 막힌가. 저는 이런 걸 문학상을 이런 분들이 받는 생각을 하는데 이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꼭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사가가 이제 전간디라는 예명을 쓰시는데 이분이 회사원이에요. 본명을 밝히지 않고 회사 일을 하면서 이런 가사를 막 써내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 아쉽게도 러블리즈가 해체하면서 이민주 선생님이 울림에 있다가 올해 유지석 선생님을 따라서 안테나로 이적을 합니다. 안테나. 예, 안테나 뮤직 아시죠? 그 유희열. 맞습니다. 유희열 선생님이 그 수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원래 유지석 선생님이 FNC에 있다가 FNC는 아시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FC 바르셀로나라. 뭔 소리죠? 하여튼 FNC에 있다가 안테나로 이적을 하는데 이제 이미주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주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 식스센스라고 있어요. 식스센스 TVN 예능인데 이게 유지석 선생님이 메인이시고 오나라 아시죠? 알죠? 아시죠? 오나라? 얼마 전에 본 게 그거구나. 네네네. 오나라랑 이미주 유재석 같이 맞습니다. 나와서, 네. 오나라, 퀴즈하고 전소민, 제시, 이미주.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엔 이상엽 씨도 오는데 이 네 분이 정말 재밌게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식스센스에서. 그리고 이분이 또 어디 나왔냐면은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라고 해서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노래 가사 듣고 가사 맞추는 건데 요거의 스피노프 격으로 아이돌들이 나와서 특집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에서 또 잘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민주 선생님이 놀면 무한에 고정이 됐죠. 무한도전에 정준하 하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면 무한이가 원래는 유재석 혼자 고정을 하면서 다른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가 최근에 5인 체제로 고정을 합니다. 신봉선, 정준하, 하하가 합류하는데 거기에 당당히 이미 선생님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주목하는 게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달리는 건가요?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냥 연예인 분이 매주 새로운 걸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원래 이 런웨이 시즌 1 때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의 송우기 선생님이 사회를 보다가 진행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미주 씨로 바뀌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여기서도 단독 MC를 보는데 전혀 꿀리지 않고 진행을 잘하세요. 제가 여기서 왜 유튜브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예능도 남성 예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 여성 단독 MC를 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허가를 안 내줘요. 방송사에 높으신 분들이 그런 허가를 안 내주는데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드니까 여성 단독 MC를 쉽게 주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당당히 자기 실력을 보여준 분들이 나중에 전 지상파로 거꾸로 들어가는 이런 좀 그림을 꿈꾸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수 선생님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선 노래와 춤을 너무 잘해요. 예능하면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왜냐면 이분이 메인 댄서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도 진짜 잘 불러요. 근데 러블리즈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워낙 넘사벽인 멤버들이 너무 많았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그래서 미주 선생님이 파트가 없었던 거죠. 근데 놀면 무한히에서 이번에 지금 도토리 페스티벌을 하는데 여기서 또 가창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주 선생님은 정말 아직도 보여주게 많은 훌륭한 예능입니다. 라는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이미주 선생님이 뭐 어떤 또 훌륭하신 점이 있냐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얌전히 있었대요. 사고 날까봐. 요즘에 막 연예인들 학폭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 선생님은 옛날부터 자기가 연예인으로 데뷔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싸우지도 않고 사고도 안 치고 조용히 살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승승장구할 사람이에요. 준비된 연예인. 준비된 연예인.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셨고. 유재석 선생님이 찜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사실. 유재석 선생님이 넌 희극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칭찬이거든요. 딱 3명만이 그 칭을 얻었습니다. 누굽니까? 3명. 이광수, 전소민, 이미주. 이 3분만이 유일하게 유재석한테 희극인실의 희극비내라 라고 회비내라고 그 극찬을 받은 3명이 딱 이 3명이에요. 아무튼 이미주 선생님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네, 나중에 한번 친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주 선생님.
저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대로 같아요. 무슨 친해지- 열심히 해서 저도 훌륭한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번째 예, 스타. 마지막 이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지상파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 분인데 미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노이.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이분은 에이볼 타운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고요. 이분은 원래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고춘가? 네네네. 줄여서. 이것도 굉장히 그 어떤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가사가 될 수 있어라고 뭐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면서 뭐 딩고 같은데 나오고 이 미노이라는 분의 어떤 아주 일상을 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유튜브에 오면서 뭔가 밈화가 돼요. 밈으로 유명해지면서 아, 이 친구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예능을 한번 해볼까 해서 유튜브에서 많은 예능을 해요. 그래서 미노이 상담소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고 요즘에 또 잘 나가는 게 미노이의 요리조리라고 해서 AOMG라는 레이블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박재범, 제이팍이 수장으로 있는 아, 박재범 씨 알죠? 박재범 씨 아시죠?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힙합 레이블이에요. 어허. 거기 산하거든요. 에이볼 타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지금 미노이의 요리조리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분은 말을 잘한다거나 예능에 어떤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엉뚱해요. 약간 4차원, 5차원, 맞아요. 6차원. 근데 그 진행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고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이분도 좀 주목할 만한 예능인이 아닌가 해서 꼽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올해 여성 예능 라이징 스타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한마디 얹고 싶은 게 전통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 예능인들이죠. 뭐 박미선 씨라든가 아, 좋아합니다. 장도연, 박나래, 뭐 송은이, 김숙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자 이분들 얘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게 이분들이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뭐 20대, 30대의 유튜브라든가 다른 플랫폼에서 성공을 해서 지상파로 이렇게 역귀환하는 그리고 단독 MC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방금 나열했던 뭐 박미선 선생님 같은 또는 김숙, 송은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험난한 예능판에서 여성 예능인의 자리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선각자 같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여성 예능인들 더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좀 더 성평등한 예능 문화 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호승계 뉴스 생각해요. 농장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못할 건 본인이 응원 응원 많이 응원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여튼 나중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할 말이 없으면 계속 그게 뭐 나중에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말 진심이에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네네. 세 번째 키워드는 네네.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예. 아, 서바- 경쟁. 그쵸, 경쟁. 보통 이제 경영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때 한국의 예능판은 이 서바이벌이 완전 장악했던 시절이 있어요. 뭐 슈스케 이후로 물론 지금도 경영 프로그램은 많고 넘쳐납니다만 이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까지 서바이벌 할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가 저의 또 올해 예능판을 봤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서바이벌은 언제까지 가능할 네네.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 싱어게인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싱어게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받는 게 그건지 모르겠어요. 아, 뭘 봤어요? 노래 막 여러 명 경연하는 거. 노래 여러 명 경연하는 건 한 300개 있을걸요? 동명강이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 동명방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싱어게인 아 대표님 뭐 하세요 평소에? 주로 저도 보긴 봐요. 아 음악 여기 들어요. 요 사무실 있다가 집에 가면 뭐 합니까 도대체?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로 뭘 봐요? 안동 MBC 보고. 안정 정치 뉴스 시사. 아니 좀 문화 생활 좀 안 하세요? 아, 저는 트로트 듣습니다. 아 트로트 아, 얼마 여기 주현미 선생님. 저 이따가 트로트 얘기도 한번 네. 물어볼 텐데 한번 트로트, 얼마나 많이 아시나? 싱어게인은 그런 거예요. 원래 노래를 하시던 분들 중에 싱어게인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그분들을 부각시켜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몇 호 가수 이렇게 번호로 불러주다가 뭐 우승을 하거나 어떤 관문을 넘어서면 그의 이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싱어게인 시즌 1 때 대박 났던 뭐 이승윤 씨라든가 이무진 씨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우승 준우승을 했었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승윤 씨는 들어봤죠? 아 그래요?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허니, 박진영 선생님의 허니를 부른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죠. 이게 조회수가 거의 몇백만 회 이상 나왔는데 유희열 씨가 극찬을 했죠. 난 저 재능이 탐난다. 자, 아무튼 이 싱어게인 원이 대박이 나는데 또 그냥 제가 이 여담으로 그 이승윤 씨는 그 백준영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합정동에 오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렇죠. 거기 가면은 백주년 기념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각 교파에서 돈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협회가 그 양아진의 선교사님들 무덤 옆에 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모든 교파에서 존경하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차남이 이승윤 씨입니다. 아,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네, 얘기예요. 우리 교인 분의 자녀분이. 네, 아무튼 그 네. 이 싱어게인 원이 또 대박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기 씨의 깔끔한 진행. 그러니까 이승기라고 하는 인물도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이분이 물론 그의 예능적 스승은 강호동이긴 하지만 강호동의 진행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진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강호동 선생님이 에너지 같은 걸로 막 억지로 끌고 가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승기 씨는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고 전혀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젠틀한 진행으로 이때 또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싱어게인이 대박이 나서 지금 시즌 2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에 나오는 심사위원들도 쟁쟁합니다. 뭐 이선희 씨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이선희 씨 나오고 유희열 씨 나오고 뭐 송민호, 규현 뭐 이런 분들 나오는데 아무튼 싱어게인 2가 또 지금도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막 몇백 회 이상, 몇백만 회 이상 영상이 나오는 뷰가 나오는 영상들인데 싱어게인 2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게인이 또 주목해야 할 만한 서바이벌 예능이었고 또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스트리트 음악파이죠. 아, 수우파. 수우파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수우파 나왔던 분들 중에 눈여겨봤던 댄서 있습니까? 수우파를 눈여겨봤어요. 보긴 봤어요? 아니, 두 번 정도 봤죠. 아 그래요? 네. 수우파의 그 가장 핫했던 노래 제목 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우파가 뭐 수우파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워낙, 봤기 네, 때문에 워낙 웨이마마는 뭐 실제 외국 노래지만 한국에서 가장 더 많이 틀어졌을 법한 그런 노래고 온갖 예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키시, 뭐 모니카 씨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예능에 누가 나오느냐가 그 당시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여름 지나갈 때쯤만 해도 여자 배구팀이었어요. 아, 그렇죠. 여자 배구팀이 온갖 예능에 다 나왔어요. 김연경 올림픽, 사단이 올림픽. 런닝맨도 나오고 라스도 나오고 전참수도 나오고 막 다 나왔어요. 그게 끝날 무렵에 스우파가 다 먹어버려요. 아하. 유퀴즈 나오고 똑같아요. 런닝맨 나오고 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스우파 멤버들이 모든 예능을 섞어나던 그 시기, 이 시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후속작으로 스걸파라고 해서 스우파 나왔던 이분들이 심사를 보시고 이제 청소년분들의 아, 청소년분들. 네, 스걸파를 네. 또 하고 있어서 이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넷 정말 욕하면서 보게 만드는 마성의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무튼 이 스우파, 스걸파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경연 프로그램인 게 뭐냐면은 춤을 추는 예능도 있었고 예전에도 여성들만 나오는 예능 경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 퀸덤이라던가 그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여성만 나오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스우파가 멋있었던 거는 여성들끼리 경쟁을 시키지만 뭐 서로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같이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본격적인 여성 예능의 어떤 완성형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춤을 잘 추시고 댄서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아 선생님이 하신 명언이 청아라고 아세요? 청아? 알죠. 누군데요? 그 유명 그룹. 유명 그룹? 어떤 어차피 EXID인가? 아, 잠깐만. 잠깐. 딴 사람 약간. 지금 도대체 지금 한 번에 몇 명을 죽인 거지? EXID요? 아직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청아 씨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노래도 부르죠. 가수니까. 아, 그래요? 하지만 청아 씨는 춤으로 유명하죠. 아, 그래요. 맞는. EXID는 이제 한이, 솔지 아, 헷갈렸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아 씨 솔로
청아는 이제 그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이것도 경연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데뷔했던 IOI라는 그룹, 프로젝트 그룹이죠. 거기 멤버고요. 지금 IOI가 해체했고 IOI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청아라는 사람이 춤을 겁나 잘 추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도 이 청아라는 분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백댄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백댄서. 가수 뒤에서 춤을 춘다고 해서 백댄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가수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프론트 싱어라고 부르지 않지 않냐. 아하. 왜 댄서가 백댄서냐 라는 명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 스우파가 댄서들의 어떤 그 지위를 몇 단계 상승시켜준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올 한 해 대박 났던 게 쇼미더머니 10. 아,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뭐 이것도 욕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욕하면서 계속 보지만, 이번 쇼미더머니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쇼미가 매번 시리즈가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 4, 5, 6 요때는 또 많이 침체였는데 이번에 10에 음원이 또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곡들이 다 대박이 나는 게 아닌데 이번 10은 또 유독 굉장히 사랑받는 음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아시겠죠? 회전목마라든가, 또 화제가 됐었던 이찬혁 씨가 피처링해서 화제가 됐던 불협화음이라는, 혹시 다 아시죠? 이찬혁 씨 알죠? 제가 그 그룹 좋아합니다. 그룹 이름이 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이거 팬이요. 네, 수현 씨랑. 뭐지? 악뮤죠, 악뮤. 아, 악동 뮤지션. 예, 더 이상 악동 뮤지션이라 안 쓰면 악뮤라고 합니다. 네, 악뮤. 제가 왜냐면 수현 씨 좋아합니다. 악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현 씨, 찬혁 씨 부모님이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네, 선교사죠. 예, 홈스쿨링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던 걸로 유명한데, 아무튼 유명한 음원들이 나오면서 쇼미더머니 10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한 해 경연 프로그램 중에 주목했던 것가 하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말고도 경연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트로트 경연도 하고 뭐 지금도 남성 아이돌들 뽑는 프로그램도 하는데 다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경연 프로그램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수우파라든가 쇼미텐이 또 대박이 나면서 아마도 내년에도 또 경연 프로그램이 이어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